한미 미사일 협정이 4차로 개정되면서 다시 한번 이에 관한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협정을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는 일면, 더 나은 면도 있다는 의견도 등장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미국에 주기만 하고 받은 것은 없는데 한국은 미사일 협정을 거저 얻었다는 반응입니다. 게다가 일본 주요 포털에서는 한국이 잠재적인 적국인데 미사일 무장을 하게 되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한국 자체적으로는 한미 미사일 협정을 매우 고무적으로 봅니다. 우선 이번 미사일 협정 발표 후 가장 주목되는 점 중에 하나는 한국이 꽤나 협상을 잘 끝낸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히 1978년 이후 겨우 총 4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그중 2건을 이번 정부에서 협의해냈다는 점입니다. 지난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지도자들 간의 탑다운 방식으로 치러졌다는 것인데, 이런 탑다운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 활용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미 정부가 북한과의 정상회담 등을 진행할 때 지도자의 비중을 매우 크게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에 청와대에서 적극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혹은 미사일 협정의 중요도를 따져 탑다운으로 진행한 것으로 현 정부에서 이뤄낸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향상시킨 업적으로 남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서 탑다운 방식을 처음부터 고집한 것이 아니고 미국 국무부와의 협상에서 이들이 더 이상은 협상이 안 된다고 하자 청와대에서 이를 적극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틀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안보 취지와 맞는 한국의 행보에 동의해 허가한 것이죠. 트럼프와 반대 성향인 민주당에서는 많은 방식에 있어서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도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서 바텀업 방식으로 모든 관련 부서의 의견을 비롯해 주변국인 일본, 중국 등의 의견을 참고해서 북한에 관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와는 정반대의 성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한 가지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최근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는 한국에서 방위비를 갈취했으며 그는 동맹을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으며, 민주당은 동맹과의 관계를 새로 구축하겠다며 한국은 소중한 동맹이라며 전략적으로 매우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이었다면 자기 자신보다 모든 의견을 참고하는 행정부의 특성을 따져봤을 때 한미 미사일 협정이 이루어졌겠냐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한국을 우대해주면서 새 관계를 짜겠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같은 파격적인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의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앞으로 미국과 800km 사거리 해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면 또 국면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르게 사안을 파악하고 있어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성과를 거둔 것에 도움이 된 것이죠. 게다가 이번 협상은 반대급부도 없었다는 것으로 미국은 아무 조건 없이 한국의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미국의 방위비를 올려주는 것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고체연료 해제가 장거리 미사일 기술로 사용 가능하다는 좋은 옵션임에도 미국에 제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 한국이 미국에 양보한 사안으로 미국의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만, 미국 국무부에서 끝까지 고체연료를 허락 안 해준 것은 미국도 그냥 내주기엔 큰 사안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을 허락해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이것이 미국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자신들의 국방비를 줄이고 중국 등을 견제하는데 한국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훨씬 큰 것으로 파악해 전격 미사일 협정 4차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분야는 다르지만 무역 분야에서 미국에 너무 많이 퍼주고 일본은 얻지 못하는 형국에 부딪힙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골칫거리인 옥수수 구매를 약속하는 등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육류와 와인의 관세를 낮추는 등 미국의 적극 일본 시장을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시장의 보호를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얻은 게 거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경제 규모에 맞게 매년 10조 원을 내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으며, 각종 무기는 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구매를 해오면서도 미국의 변변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은 일본 입장에서는 곱게 봐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그래서 그런지 나름의 비책을 세우는 모양인데요. 최근 일본 정부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을 하는 공장을 허가해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공장이 당국의 안전심사에서 정식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플루토늄은 사용처가 분명치 않은데도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해 핵무기의 원료이기도 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공장을 승인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해결료 재처리 관련 사업이 정체를 맡고 있는데 굳이 플루토늄을 따로 추출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2018년 기준으로 플루토늄 45.7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폭탄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미일 간의 협약으로 핵무기 제조가 불가능하나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든 돌변할 수도 있지 않겠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2012년 일본 참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원자력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주변국으로부터 핵무기 개발의 의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오고 있으며 일본이 계속해서 잠재적인 핵 능력을 꾸준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마지막 변수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억지력에 대한 우려를 완전하게 해소시키지 못하면 일본의 핵 개발을 용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의견도 전문가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핵 개발을 시작하면 한국과 대만도 비슷한 이유로 핵 개발을 용인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까지 들고 일어나 이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일본은 지금 이 시점도 목적 불분명한 플루토늄을 분명히 추적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일본은 현재 한국으로 그 화살을 돌리기로 어느 정도 결정한 것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한국과의 격돌을 대비하여 외무성에 국제소송 대응 부서를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소송 전담 부서로 외무성 국제법국의 경제분쟁 처리과를 신설합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 등과의 분쟁 사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제권익 확보를 위한 대응체제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연달아 소송에서 패한 것도 문제가 된 겁니다. 특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소송에서 1차를 이겨서 승소를 확신하다가 뼈아픈 역전패를 당해서인지 이제 한국 때문에 아예 국제소송 전담 부서를 만들고 전문화시키겠다는 의혹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후쿠시마 수산물 WTO 소송 2차 때에는 한국은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멤버로서 소수의 전문가만 포함된 일본에 비해서 전문성에서 훨씬 한국이 역전했다는 분석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의 수출 규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가 확정되어서 이제 한일 양국은 물러설 수 없는 수출 규제 소송을 벌이기 때문에 또 한국의 완패를 당하기 싫은 일본은 이번에는 국가적인 주요 사안으로 분리하여 전담 부서를 신설해 한국을 눌러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은 우선 이렇게 WTO 패널이 설치된 것에 대해 한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WTO의 분쟁 해결 절차 대신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면서도 일본 수출 제한 조치의 정당성을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정치적 보복을 띤 WTO 소송이 다시 패배할 확률이 크니 한국에 계속 유감을 표하며 어떻게 해서든 소송까지 가지 않기를 바랬으나 한국이 강경하게 나오자 어쩔 수 없이 일본 내부적으로 전담 부서를 만드는 등 동분서주한 모습을 보이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다고 전합니다. 특히 아베 사죄상 문제를 대서특필하면서 한국에 단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치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혐한 소적 코너가 질비하며 아베 사죄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지지율이 바닥에 떨어지자 타겟을 한국으로 적극 돌리는 것으로 풀이되는 장면입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크게 부풀려 논란을 만든다는 흐름은 과거 일제의 운요호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한국의 작은 틈이라도 발견하여 그것으로 한국과 본격적인 문제를 벌이겠다는 마지막 꼼수입니다. 아베 사죄상은 한국의 지방의 식물원에서 개인이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고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아베 총리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입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모욕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가 출입 기자단에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베 총리뿐만 아니라 일본이 모욕당한 것과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반면 중국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일본 관련한 조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줍니다. 일본 주변에 한국만큼 만만한 국가가 없기 때문이죠. 올해는 온통 코로나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자신의 안전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덜 부각되고 있었지만 서서히 백신 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중요한 해산 시기를 저울질하는 아베 정권은 본격적으로 한국 때리기에 들어갑니다.
한편 일본은 역시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중국에는 미국과 함께 반중 기류를 형성하는 듯 하더니 다시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자며 외교 장관끼리 만나서 잘해보자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센가쿠 열도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중국이야말로 일본의 진짜 위협이 되는 세력입니다만 강대국 중국에게는 우선적으로 협력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국경을 오픈하고 교류한다는 방침을 제시합니다. 한국과도 이렇게 중국과 동시에 국경을 오픈한다는 계획을 일본 외무성이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과연 한국도 중국과 같이 유럽의 한가운데 위치한 헝가리는 무려 7개의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남쪽에는 세르비아와 루마니아, 동쪽에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북쪽에는 슬로바키아까지 이렇게 특이한 지형 조건 때문에 다양한 민족으로부터 수차례 점령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점령되어 속주 일리리쿰에 편입되었다가 속주 파노니아로 분할되었다가 오스만 제국과 오스트리아에 분할 지배되었다가 소비에트 연방에 점령되는 등 너무나 험난하고 가슴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죠. 이러한 아픔을 딛고 헝가리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회의사당과 유럽 대륙 최초의 지하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다와 페스트를 연결하는 세체니 다리까지 환상적인 건축물들과 함께 세계인들의 관광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헝가리는 신기할 정도로 한국과 닮은 점도 많은데요. 헝가리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빨리빨리. 헝가리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바로 고추와 마늘, 한국인처럼 매운 음식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기한 점은 대부분의 서양 국가들과는 달리 성이 이름 앞에 붙죠. 즉 헝가리에서는 철수김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식대로 김철수라고 하시면 됩니다. 헝가리와 한국의 인연도 상상 이상으로 끈끈합니다. 헝가리 최고의 음악가 졸탄 코다이, 그의 첫 번째 제자가 바로 그 유명한 한국 출신의 유명 스페인 작곡가 겸 지휘자 아닉테 선생님이고, 1956년 헝가리가 소련의 지배 아래 있을 당시에 5,000명의 시민이 사망하는 모습을 본 대한민국 충청도 출신의 한 초등학생이 영문으로 유엔에 항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 학생이 바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헝가리 봉기 50주년 때 외국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수여받았죠. 그리고 지난해 헝가리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지난해 5월 29일 밤 9시경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30명이 넘는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탑승한 유람선과 다른 대형 유람선이 충돌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5명의 한국인이 이 사고로 사망했고, 충돌한 유람선의 우크라이나인 선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구금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수백 명의 헝가리 시민들이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사망한 한국인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한복을 입고 추모를 나온 헝가리 시민은 많은 헝가리 국민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고 여기 나와서 추모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슬프고 충격도 많이 받았어요. 흰색 한복은 슬픔을 상징한다고 들었어요. 이 옷을 입고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한국 전통춤 살풀이를 추거든요. 또 다른 헝가리 시민은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해요. 한국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여기 한국 대사관으로 왔어요. 여기 많은 헝가리 국민들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어요. 저도 한국의 서예를 배우고 있거든요. 한국에 몇 번 가본 적도 있어요. 좋은 한국 친구들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더 슬펐고 고통스러웠어요. 많은 헝가리 국민들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한국의 세월호 참사 때도 기도를 많이 했다고 전했고, 헝가리 정부는 한국인 피해자들을 영원히 추모할 수 있도록 다뉴브강 사고 지점 근처에 추모 조형물까지 설치하는 등 이들의 진심은 대륙을 건너 대한민국에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헝가리의 페테르 시아트로 외교장관이 한국을 찾아 깜짝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시아트로 장관은 작년에 헝가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헝가리에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이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일이죠. 라고 전했습니다. 헝가리 언론 헝가리투데이는 한국이 헝가리에 큰 관심을 가져주었다. 최근 헝가리와 한국의 관계는 크게 바뀌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 중 하나인 한국이 헝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헝가리 내 투자 금액 중 4,090억 포인트 규모가 한국 자본이다. 헝가리는 해외 국가 중 한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투자를 받기 시작했다. 이것은 특별하다. 원래는 독일이 자동차 제조를 위해 헝가리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한국이 독일을 따라잡았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등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의 한 중앙에 있는 헝가리에서도
한국이 최대 국가로 등극한 것이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가 잭팟을 터뜨리며 일본과 중국 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세계 정상으로 올라섰는데, 헝가리 정부가 유럽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인 9% 고정 법인세율을 내세우자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헝가리의 배터리 공장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세계 자동차 1위 기업인 폭스바겐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전기차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파나소닉을 제쳐두고 한국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중국의 CATL을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택했습니다. BMW, 아우디, 포르쉐, 페라리, 벤틀리, 제기어 랜드로버 등은 이미 삼성의 SDI로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고, 벤츠와 북경기차는 SK이노베이션, 테슬라와 GM, 포드, 르노, 볼보 등은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죠. 말 그대로 한국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점령한 것이고, 최근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에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금도 무섭게 늘어났습니다. 페테르 시아트로 헝가리 외교장관은 최근 세계 최초의 여성 WTO 사무총장에 도전하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가장 강력한 후보 중 한 명이다. WTO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헝가리의 우정과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할 것이다.